네, 2시간 이후면 바로 저곳에서 환호와 탄식, 정적, 희비가 엇갈리게 될 텐데 2시간 이후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격전지 판세 그리고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차기 대선 구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구들이 수도권에 있죠. 바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 원희룡, 경기 성남 분당갑 이광재 대 안철수, 화성을의 공영훈, 한정민, 이준석 3자 대결. 세 지역구가 아마 가장 많이 언론들이 포커스를 맞췄던 그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명룡대전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구인데 계양을 일단 지금 깜깜이로 들어간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유불리를 말할 수 없어요. 네.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엇갈렸었고 상당히 접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표가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단 말이죠. 계양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뭐 어느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네, 투표 막판에 뭔가 네. 영향을 미치기 위한 네, 게 네. 아닌가. 뭐 아마 곧바로 고발이 들어올 것 네. 같은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워낙이 이제 그 야세가 강한 지역이죠. 원래 그랬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이다. 일단 그렇게 이제 분류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토양이 좋은 환경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그런 그 상황이었고 원희룡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이쪽을 일부러 택해서 온 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극적으로 이 야세가 강한 지역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로도 굉장히 유력해지면서 단숨에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곧바로 또 이제 유력 대권 주자로 확 부상을 이제 해버리는 겁니다. 뭐 이미 이제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이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이제 대권 경쟁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확 이제 급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나왔고, 제가 보건대는 뭐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해서 추격세가 상당히 매서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세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과연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제 극복을 해낼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결국 변수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까지만 말씀하시고 전망은 예측을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이 두 대권 주자 이재명, 원희룡 두 사람의 정치적인 입지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아무래도 이겼을 때 졌을 때 타격감이 더 클 후보 누구라고 보십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뭐 이겼을 때 졌을 때 뭐 무게감으로 오면 이재명 대표죠 사실은. 그렇죠. 그럴 수밖에 만약 없죠.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다면 타격이 엄청날 거고요, 그죠? 그렇죠. 네. 예,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런 일이 하면, 벌어진다면?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대권 후보로 지금 계속 갈 상황이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원희룡 후보한테 진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선거는 만약 이기고 본인이 지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좀 좁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러나 이제 승리한다고 하면 반대로 그러면 이제 탄탄한 이제 대권 가도를 가게 되는 거죠. 날개를 다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도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고 본인도 당선이 되게 되면 그 자체로 이제 이재명의 지도력은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의 지도력에서 어느 누구도 이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흔들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당에서의 지배력이 더 공고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이제 본인이 대표를 계속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대권 후보로서 탄탄한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 당선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꺾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엄청 커지죠. 그러면 강력한 대권 후보였고 대권 후보이고 또 민주당의 대표인데 민주당의 대표를 이기고 만약 본인이 이긴다 그러면 그건 정말 선세이션을 하는 거죠. 정말 게다가 저 험지에서 그죠? 그럼요. 그렇게 되면 원희룡 후보의 입지나 아니면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낙선을 하게 되면 물론 이재명 대표보다는 좀 더 타격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후보로서는 상당히 큰 상처를 안게 돼요. 정치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니까 대권 후보로 나거나 또는 당권을 잡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되면 젖잘싸란 말은 선거에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증거는 증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이 저기에 도전할 때는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몸집을 키우기 위한 도전이었는데 거기서 실패하게 되면 타격감도 결국은 본인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차후의 정치 일정에 더 정치 행보에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